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휘의 세계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오늘 뭘 배울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 목표는 저번과 이어서 계속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간판을 한번 조사해 오라고 했잖아요.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휘의 특성이 어떤지를 탐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선생님이 간판에 사용된 어휘로 탐구해 보자고 하기 전에 과제를 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올려줬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간판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참여가 우리의 수업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씩 집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유어랑 한자어, 외래어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하게 되어서 약간 아쉬움은 있네요. 자, 고유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들 가게가 있네요. 네, 나들 가게는 약간 우리말로 약간 나들이 간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죠. 아니면 뭐 나들나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가마로 강정이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쳐봤는데 가마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도 약간 가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네, 이런 게 가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뚜껑 이런 가마솥 이런 그다란 가마 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마로 강정을 쳐보니까 원래는 가마솥으로 익혀낸 강정을 뜻해요. 그래서 가마솥은 뭐냐면 그냥 솥이긴 솥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솥이긴 하는데 아주 크고 묵직한 그런 것을 가마라고 한대요. 어쨌든 그걸로 만들어낸 거니까 가마솥도 우리 고유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타기 정비센터. 네, 정비센터 이거는 정비는 한자어고 또 센터는 외래어지만 앞에 10년 타기 이것 때문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 여기서 고치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기분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더 채움 마트. 여기서도 마트 얘는 외래어지만 일단 더 채움이 고유어기 때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더 채움. 채움이라는 게 더하다.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더하다, 더하다. 이런 말의 뜻으로 조금 더 친밀하고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바글바글 PC방. 여기서도 역시나 PC방이 외래어에 속하긴 하지만 바글바글 앞에 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막 친구들이 여러 명 바글바글 모여와가지고 이렇게 PC방에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이름이네요. 그리고 까치 문구점. 할 때 문구점 얘네는 문구는 한자어에 포함되겠지만 까치라는 단어가 근처에 까치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까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새를 나타내는 그런 까치라는 고유어를 썼네요. 자, 그리고 한자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림 한약국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이 한약국집을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향이라는 것이 약간 울릴 향, 향자가 그 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림이 숲을 림자라고 해서 울림이 뭐 빽빽하게 있는 그런 한약국이다.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 대충 한자어로 쓰여진 곳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광성국밥. 얘도 뭐 광성이라는 곳이 함경북도 경음부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 광성국밥을 안 틀어놨었네요. 이런 곳이 약간 그냥 맛있는 뭐 국밥 이런 국밥 앞에 한자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지역명이긴 하지만 그런 어떠한 느낌이 조금 더해졌다는 거. 그리고 호 사실 호호 면옥이에요. 왠지 얘는 좀 유명한 집일 것 같아서 해놓으면 약간 조금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면옥이라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국수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자어로 씀으로 인해서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네, 그런 거고 명륜, 진사, 땡비라고 했는데요. 얘는 서울시 종로구에 명륜동이 있어요. 거기 성균관 유생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밥을 먹던 식당을 진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명륜진사라고 이 이름이 땄대요. 그래서 이것도 조선시대 그리고 그런 한자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어떤 느낌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선생님이 이것도 있었는데 못 넣었는데 마우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교보문고도 있어요. 교보문고는 딱 대놓고 전부 다 한자예요. 교는 가르칠 교, 보는 지킬 보, 그리고 문은 글문이고 고는 뭐 이제 곧집, 뭐 집 같은 그런 고인데 이제 글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다가 선생님 어떤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는 다이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소는 약간 우리가 다이소 하는 어원과 비슷해서 다이소라고 부르나? 다이소에는 진짜 뭐든지 다 있어. 이렇게 해서 다이소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다이소는 일본에서 시작된 기업을 따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다이소가 대창산업이래요. 한자로는. 대창산업인데 얘를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다이소 산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음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자어에서부터 온 일본어 약간 어떻게 보면 외래어일 수도 있겠네요. 외래어 이 중간 어느 사이에 뭐 끼워 넣기 애매해서 밖으로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외래어들을 한번 볼게요. 맘스 땡치 뭐 빅셀마트 얘도 빅 또 영어 세일도 영어 마트도 영어 다 해서 외래어로 있었고요. 피자 볼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고 바게트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다 영어로 쓰여진 주변에 많지요. 이렇게 보면 고유어를 찾는 거는 좀 힘들었어요. 엄청 많은 자료 중에 고유어가 많이 없어서 고유어 숫자에 맞춘다고 이 정도만 썼거든요. 그러고 한자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래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각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마다 풍겨지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쵸?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유어에는 약간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감각적인 표현이 많아요. 여기도 바글바글, 약간 이런 나들, 드나들다, 뭐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감각적인 것이 많고, 또 우리 민족의 감정이나 감각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더채움 이것처럼 우리 민족의 정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뭐 나들가게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우리나라의 그런 따뜻한 정서 같은 게 느껴지긴 하죠. 음, 그리고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더 마트는 한자어로 바꾸거나 외래어로 바꿔보면 뭐 홈플러스 이 정도로 홈플러스 정도로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거 가마로 강정 얘를 어떻게 뭐 한자어나 외래어로 바꾸기도 조금 어렵고 특히나 바글바글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는 더 한자나 외래어로 바꾸기 어렵죠. 그 다음에 한자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서 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유어는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넓게 정, 감정, 감각, 소리, 모양 이런 것을 나타낸다면 고유 한자어는 조금 더 정확하고 세분화되고 분화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이 가지고 있는 뜻과 림이 가지고 있는 뜻, 한, 약, 국 이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뜻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명륜 진사eng비만 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명륜이란 거는 지역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다. 교보문고로 해야지 맞겠다. 어, 가르치고 뭐 지키고 글을 그러는 곳이라는 그런 것이 어떠한 정확한 가르친다는 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에 한자어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이제 이런 어휘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래어를 한번 보면요. 외국에서 들여온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얘들 자체가 거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말 간판들이 그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얘는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것처럼 뭐 엄마의 손길 여러분들은 안 쓰나요? 나 대학생 때는 썼는데 어쨌든 뭐 이런 말이라거나 픽셀마트를 우리말로 바꿔봐. 큰 판매조차도 한자어다. 판매 장터 장 장터 이것도 한자어다. 어쨌든 고유어나 한자어가 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 땡블로 피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서양 빈대떡 빈대빵 빵도 외래어인데 빈대 서양 부침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렵긴 어렵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두 가지 준비했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는 거는 5분 이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왜 외래어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이렇게 외래어의 사용이 많아지면 10년 후쯤에 2030년대는 우리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말을 온전히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우리 말의 모습은 어떨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좋겠고, 밴드에 저번에 이전 과제한 것처럼 올려놓을게요. 댓글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공유하고 싶은 친구들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고 각각마다 개념과 특징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 관련 내용에는 이쪽에 관련 내용 있는 거를 써야 되고 얘는
여기 예에 있는 것을 넣도록 할게요. 자, 고유어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이쪽에서부터 관련 내용들을 쭉 읽어봅시다.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읽었을 때 그렇죠.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고유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유어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네, 우리 민족의 정서나 감정, 감각 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지, 바지, 목도리, 밤, 철새, 별, 낮, 밤하늘, 길, 고치다, 고치다, 응? 주룩주룩. 이 정도가 고유어가 되겠네요. 네. 들어보면 약간 우리의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의 정서, 그리고 조금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많네요. 한자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말을 우리는 한자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고,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뭔가 신문을 읽는다고 하던가, 아니면 어떠한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집단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들이 뭐 고유의 우리말이 아니라 뭐 외래어도 외국어도 많이 쓰이겠지만 한자어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뭐 법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뭐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자어를 좀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한자를 쓰면 조금 더 똑똑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예시로는 이제 교복, 그쵸? 그리고 모자, 지표, 도시, 계정, 이유, 구매, 식물 이렇게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외래어. 그럼 남은 것이 여기 얼마 없네요. 여기. 외국에서 들여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우리는 외래어라고 한다고 했고, 네, 그 특징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들, 그 예로 원피스 재킷, 티셔츠, 스위치, 피자, 샐러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얘네는 고유어로 바꾸기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체계는 끝이 났고 어떤 모습으로 어휘들이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